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5월달에 HLB IR 자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있을 IR 발표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보통 발표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 뭐가 등장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 자회사 지배구조가 나오네요.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먼저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FA가 흡수합병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U라고 붙어 있죠. HLB 인베스트먼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스모, HLB 테라퓨틱스 이렇게 묶어서 U라고 하고요. 새롭게 편입되었다는 거죠. 여기 실선은 종속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조금 더 높은 기업들, 이 점선은 관계 기업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입니다. FA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흡수합병 해버렸습니다. 다음번 IR 자료에서는 이 FA가 등장하지 않겠죠. 왜냐? HLB 안에 들어갔으니까. 임직원은 166명, 올해 3월 31일 기준이니까 가장 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 533억 원. 대표이사는 단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진양곤 회장과 김동건 대표이사. 저번 영상에서 HLB 신뢰를 잃었나? 라는 영상을 다뤘었는데 아직 결과가 없어서 좀 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과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HLB 임직원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김동건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엘레바에 임원으로 들어온 분들도 FDA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에서 일했던 경험들, 신약을 런칭했던 경험들, 굉장히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LTCM의 사례처럼 정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을 모아도 망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놔도 잘못될 때는 잘못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보들을 모아놓은 것과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을 비교했을 때는 그 확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물론 똑똑할수록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꽤 많을 수 있겠죠. 워낙에 똑똑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인터뷰 책을 읽고 있는데 똑똑한 CEO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게 전부가 아니다. 똑똑하면서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경영자가 좋은 경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워런 버핏은 특히 스톡 옵션을 비용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스톡 옵션을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용인데도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 이득은 결국 스톡 옵션을 받아가는 임직원들이 다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사의 CEO, 임직원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다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주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위해서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경영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워런 버핏은 덧붙이기를 버크셔의 자회사에는 그런 CEO들이 많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회사에 대한 PR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자,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무엇이냐? 윅포인트 해결과 성장 동력 강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표 원칙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 페이지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 HLB는 약점을 해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전 진양곤 회장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 프로덕트 리스크였습니다. 리보세라닙이라는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으니까 그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윅포인트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고, 이것을 해결하면서 성장 동력도 강화하겠다. 현재 HLB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 하나도 의미 없이 넣지는 않겠죠. 저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대충 넣었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미노가 있는데 도미노가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딱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게 무너졌을 때 도미노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회사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막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윅포인트가 있는데 그 윅포인트 하나가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딱 막아서 그 뒤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윅포인트는 무엇일까? 우리가 뒤에 내용을 아직 안 봤는데 좀 예측해 볼 수는 있죠. 과거에도 원 프로덕트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리보세라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리보세라닙이 만약에 무너진다는 것은 NDA를 하고 FDA 심사가 들어갔는데 불발이 뜨는 경우죠.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100% FDA가 허가해 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FDA 심사관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기 전에는 말이죠. 만약에 데이터를 검토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데이터 검토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 검토를 해도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비효율이죠. 그러니까 FDA 심사관조차도 데이터를 검토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HLB가 M&A를 하기 전에는 정말로 리보세란이 하나가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프로덕트 리스크가 크게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좀 되돌아보면 M&A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HLB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단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자회사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자회사들이 새롭게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HLB는 이제 리보세라님만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FA도 있고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베리스모도 있고 테라퓨틱스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과 회사를 가지고 있는 다각화된 기업이라는 거죠. 여기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도 있죠. 예전에는 엘레바의 리보세라닙이 가장 큰 축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기둥 중 하나다. 이뮤노믹도 있고 FA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양공 회장이 유튜브에서 밝혔던 그 원 프로덕트 리스크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리보세라닙 하나가 무너지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실적은 FA가 받쳐주고 있죠. 1분기에 HLB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되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재무제표, 실적 부분에서는 적자 리스크를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서도 보면 리보세라님만 있는 게 아니라 ITI 플랫폼도 있고 임상 초기지만 세포치료제인 베리스모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진짜 단 몇 년이죠. 1, 2년 전에 언급됐던 그 리스크를 현재 시점에서는 해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도 윅포인트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일까? 내려가면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레바의 삼각합병. 이거를 보니까 윅포인트는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했다는 내용이네요. 제가 옛날에 기업 인터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단점을 말해보라고 할 때 정말로 단점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죠.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윅포인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요거죠.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점이었는데 지금은 약점이 아니고 극복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레바의 삼각합병, 리보세라닙이 HLB 것이 아닐 수 있었는데, 물론 HLB가 최대 주주니까 HLB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간접적으로 지분 100%로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현재는 지분 100%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대주주가 아닌 경영자로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지분 투자, 대주주 역할이 아니라 엘레바의 경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모회사로 등극했다. 그래서 엘레바도 100% HLB 것이고 그 엘레바가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닙도 100% HLB의 것이다. 이것을 한번 해결했고, 이때가 2019년 초급등할 때인데 이 삼각합병이 이루어질 때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확대. 이것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원 프로덕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A, 노터스, 테라피틱스, 베리스모 등 리보세라닙 이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확신과 확장의 전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선도기업 기반의 초석. 글로벌 제약사 실현 구체화. 이것은 리보세라닙의 중국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리보세라닙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봐라, 우리는 로열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리보세라닙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가치가 없는 약이면 이렇게 로열티를 못 받지 않겠느냐. 로열티를 받고 있으니까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렇게 좀 믿음을 주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윅포인트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 공통적인 것을 끄집어내보면 리보세라닙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레바도 리보세라닙 얘기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확대도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원 프로덕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이렉트하게 리보세라닙 얘기죠. 리보세라닙의 로열티를 수령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윅 포인트를 보면 전부 다 리보세라닙이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점이었는데 현재는 해결했다. 이런 거죠. 리보세라닙이 가치가 엄청난데 이거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냐. HLB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 엘레바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된 거고, 그래서 엘레바 삼각합병은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엄청날 경우 그것을 HLB가 수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 이 마지막은 반대로 HLB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요런 또 우려감에서는 로열티를 받고 있으니까 리보세라닙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어마어마할 때 그 수혜를 HLB가 온전히 가져온다라는 뜻이고, 이 마지막은 반대로 HLB 가치가 아예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보세라닙이 혹시나 망하면 어떡하냐, 그럴 때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다. 원 프로덕트 리스크를 해결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윅포인트를 해결을 한 것이고, 그 원인은 리보세라닙으로부터 도출된 것들이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HLB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활발히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수행해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약해서 이 표 하나로 보여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요 설명을 또 밑에서 해줬네요. 재무 리스크와 기업 구조 개선. 그래서 FA를 인수하면서 재무 리스크를 줄인 거죠. 재무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에 적자가 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적자가 나면 재무 리스크가 있다. 흑자가 나면 극복이 된 거죠. 그래서 FA를 인수합병하면서 돈을 벌고, 로열티를 수령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 그래서 재무 리스크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하나의 주제에 속하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성장 모멘텀 부재는 FA 인수합병으로,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느냐거든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워런 버핏은 그 기업이 미래에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해야 투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의, 그 기업의 경제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모멘텀은 결국 실적 모멘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부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보세라닙이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실적이 생길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FA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다는 겁니다. 돈을 벌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캐시플로우를 확보했다.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꿈으로 먹고 살다가 꿈으로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폭발적인 실적이 받쳐줘야 하죠. 그러기 전에 중간 단계로 HLB는 FA로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 단계로 로열티 수령까지도 있죠. 그리고 로열티 수령은 앞에서 봤듯이 이 가치 확인에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리보세라닙의 실질 가치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죠. 리보세라닙이 임상시험 논문은 꽤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냐? 그런 의문들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왜 NDA는 계속 미뤄지고 있느냐? 그렇게 좋으면 FDA에서도 하루빨리 허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중국 매출에 대한 로열티 수령으로 해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약이면 그게 팔리지도 않을 테고 실적도 안 생길 테고 그럼 로열티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대규모 로열티 수령을 했고 리보세라닙의 경제적 가치를 인증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로열티 수령은 실적이 생긴다라고만 바라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리보세라닙의 실질 가치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파이프라인 강화로 원 프로덕트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랑 겹치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다 미리 읽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멘트들이 왜 겹치냐? 제가 매일 밥 먹고 하는 게 HLB잖아요. 그래서 HLB에서 하는 얘기들은 거의 그냥 비슷합니다. 그 맥락이 함께 가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양고 회장이 유튜브로 발표를 할 정도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그룹의 수장이 강조하는 얘기는 전사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발표했던 게 원 프로덕트 리스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계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는 전략 수행의 일환으로. 그동안 HLB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HLB는 그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양고 회장이 인문학적인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과는 이해하기 힘든 문과적인 선문답을 굉장히 많히 보여줍니다. 아니 깊게 파는 거는 깊게 파는 거지 넓게 파는 게 깊게 파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말이 되죠. 그 초논리입니다. 송곳처럼 깊게 팔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깊게 파려면 넓게도 파야 합니다. 그러한 전략 수행으로 지난 2년간 M&A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원 프로덕트로 야기되는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잠재력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라고 했고, 자, 여기서 언급되는 기업들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노터스가 있습니다. 노터스는 비임상 CRO 기업이죠.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교모세포종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베리스모는 카티 치료제로 유명한 킴리아 개발 인력이 주축으로 또 다른 차세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임상 초기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들을 봤는데, 자, 이 뒤쪽 부분들은 향후에 세세하게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윅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다라는 것이고, 하나가 무너져도 이제는 회사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방어막들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고 나니까 첫 번째 윅포인트 해결이 있는 것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신약개발 기업은 그 본질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심과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곧장 해소해주고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신약개발 기업이 이거 돈을 못 벌면 어떡하나? 돈 번다 이제. 리보세란이 망하면 어떡하나? 다른 거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HLB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들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생각해서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봐도 모순이 없게끔 그 논리들을 착실하게 빈틈을 메꾸듯이 탄탄하게 채워서 나 자신도 그 논리가 탄탄하니까 설득이 되고 나의 말을 듣는 그 상대방도 빈틈을 찾기가 힘드니까 설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HLB는 굉장히 똑똑한 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만 든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중간중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유상증자 타이밍도 보면요. HLB와 헬릭스미스의 타이밍이 달랐습니다. 둘 다 임상 3상 기업인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타이밍들을 보면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곧장 즉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고민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면서 이번 세 줄 요약은 팩트 위주보다는 약간 뇌피셜이 들어갔는데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전달하기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윅포인트 해결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세 줄 요약입니다. 리보세라니 대박? 근데 남의 거? 응 아니야. 엘레바 삼각합병으로 이제 내 거. 리보세라니 망함? 응 다른 파이프라인 많아. 리보세라닙 같이? 응 중국 로열티 받는 중. HLB는 리보세라닙이 대박이 터져도 리보세라닙이 망해도 리보세라닙이 현재 진행 중으로 가치에 대한 의문이 있어도 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기업이고 논리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와 성향이 좀 잘 맞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